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엄친아, 그러니까 엄마 친구 아들의 약자죠. 공부 잘하고 잘생기고 성격도 좋은 그런 친구를 가리키는 일반 명사인데요. 바로 그 엄친아라고 해서 어른 된 이후에 엄마가 하라는 대로 성장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밴드 양반들을 이끌고 있는 전범선 씨, 중학교 때 전교 1등 놓쳐본 적이 없고요. 특목고 거쳐서 미국 아이브리그에 입성하고 또 로스쿨까지 합격해서 국제 변호사 되는 과정을 밟던 중에 그 모든 걸 그만두고 뮤지션이 됐어요. 게다가 음악 활동하는 외에도 느닷없이 독립 출판사를 차려서 책을 내고 또 인문사회과학 서적을 파는 책방을 인수하고 채식주의자를 위한 식당까지 하는 등 그야말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자유를 만끽하며 살고 있네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마구마구 해치우는 휘뚜루마뚜루 인생을 산다고 얘기하는 전범선 씨를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전범선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공부 되게 잘했나 봐요, 그죠? 하라는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한 사람들은 꽤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네. 옛날 서울법대 나온 최희준 선생을 시작으로 했어. 사숙생. 네. 그러니까요. 네,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범선 씨는 그냥 그렇게 공부 잘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음악 활동하는 걸로 바꿨다. 그거 하나로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네요. 보니까 앞에 소개에도 나왔습니다만 출판사를 차리고 인문사회과학 서점을 인수해서 운영하고,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동물 해방 운동하면서 사찰 음식점을 운영하고. 네, 식당은 잠시 운영하다가 지금은 접었습니다만. 그건 접었어요? 네네네. 네, 동물해방 운동을 하고 있는 건 맞고요. 동물 해방 운동? 네네. 본인이 채식주의자고. 네, 제가 채식주의자고. 네. 그래서 최근에 낸 책이 제목이 이제 해방촌의 채식주의자. 라고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보통 화제거리가 될 만한 걸 세 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음악 활동하는 사람도 화제거리가 될 수 있고, 네네. 아니 지금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인데 무슨 사회과학 서점? 네네. 이것도 좀 화제거리고, 그렇죠. 네. 동물 해방 운동도 그렇고. 네네. 예. 하나만 잘해야 되는데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어서 예. 그런 이야기를 한번 써봤던 책이 이제 나왔습니다. 지금 그 제가 얘기한 음악, 그다음에 서점, 네. 채식주의, 동물 해방 운동 네. 다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거죠. 그렇죠. 누가 시켜서 했던 건 없고. 그죠. 지금 어렸을 때 공부를 했던 것도 누가 시켜서 했다기보다는 그게 재밌고 어떤 막 경쟁심이 붙어가지고 막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엄마 아빠가 막 열심히 하라고 안 했어요, 공부? 네, 저는 다행히도 다그치셨던 적은 없고. 그때는 공부하는 게 정말 재밌었던 것 같은데. 예. 지금도 저는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 당시에는 어떤 좀 어린 마음에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좀 해야 한다는 것들, 소위 말하는 사자 돌림, 사자, 네, 돌아가는 것들을 이제 해야 된다고 하니까 특히 공부를 좀 잘한다고 하면은 그랬다고 하면은 좀 머리 크고 나니까 네. 즉 그것만은 답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지금도 그때랑 똑같이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자 돌림, 국제 변호사 할 수 있는 로스쿨까지는 합격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자사고를 나와서 미국에서 이제 대학교를 나와서 예. 그 당시까지만 해도 가족이나 주변에서 당연하게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은 변호사가 로스쿨이 가라, 그렇죠. 변호사가 되어라 해서 저는 아무래도 유학을 했으니까 미국에서 변호사를 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렇죠. 네네. 거의 이제 그 정해진 사자 루트로 가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갑자기 틀은 거예요? 네, 갑작스럽게 2016년에 그때 이제 로스쿨 합격했던 거를 취소를 하고 취소까지. 네. 입학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막 갈지 말지 고민을 하면서 한 1, 2년 정도는 연기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기하고 있다가 나는 예술가로 한국에서 살아야겠다. 라는 결심을 했던 계기가 있었고 네. 그때 이제 완전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나하나 얘기를 풀어봅시다. 네. 아까 어려서 공부는 누가 안 시켰는데 그냥 좋아서 했다고요? 공부를 좋아서 하는 학생도 물론 있긴 있죠. 그게 공부가 좋아서였던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제가 대학교 가서 뭐 역사 전공을 했는데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했던 그런 방식이랑 전혀 다르게 한국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공부가 곧 경쟁이었던 것 같아요. 성적. 예, 그렇죠. 성적 등수 매기고 예. 이기기 위한 경쟁이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원래는 사실 축구 선수가 꿈이었거든요. 그 손흥민 선수가 유명한 그 춘천에서 저도 축구 선수로 학교에서 축구부 활동을 했었는데 춘천에서 자랐군요. 네네네. 예. 근데 소질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때도 제가 축구가 좋았던 거는 그 경쟁 의식, 막 그 이겼을 때 돌아가는 쾌감. 근데 축구에서는 제가 그거를 도저히 누릴 수가 없었던 것 같은데 실력이 안 되니까. 실력이 안 되고 또 제가 혼자 잘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축구는 맞아요. 팀 플레이를 해야 되니까. 팀 플레이를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공부는 또 그냥 제가 책상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뭐 문제집 열심히 풀고 수업 열심히 들고 하면은 되죠.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느껴진 어떤 소위 말하는 1등만 알아주는 사회에서 어쩌다 보니 시험에서 1등을 했는데 돌아온 엄청난 그런 보상 거기에 약간 중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좋았다기보다는 그런 경쟁 위주의 사회에서 어떤 경쟁에서 이기는 것 네. 거기에 좀 중독되었던 게 그 아닌가. 중학교 내내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다. 그때 시골에 있는 이제 뭐 시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강원도 춘천에 있었던 자그마한 중학교였어서 가능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거기서는 계속 그 시험 봐서 1등하는 것 그게 저희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목표였겠죠. 주변에서 또 다들 칭찬해주고 하니까. 다들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해주시고. 그리고 민족사관고등학교를 선택한 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도 정말 같은 이유로 그 당시에는 뭐 자사고 약간 광풍이 분다고 했을 정도로 제가 91년생이니까 약 한 13, 14년 전입니다. 그래서 대치동 유학을 저도 갔어요. 대치동으로? 춘천에서. 네, 하숙을 하면서 방학 때. 왜냐하면 그렇게 가지 않으면은 자사고에 갈 수 없다. 특목고에 갈 수 없다. 예. 근데 그 경쟁 의식에 휩싸여 있었던 중학생한테는 그 당시에 한국에서 제일 좋다는 고등학교가 민사고다 아니면 외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죠.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막 이렇게 졸라가지고 예. 민사고 입시를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민사고에 들어가니까 거기서도 계속 1등했어요?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거기서는 거기는 이제 전국에서 몰려오니까. 전국에서 몰려왔었고 기억에 남는 거는 저는 강원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민사고도 강원도 횡성에 있는 학교인데 그래요. 막상 가보니까 민사고 국제반에 당시 한 90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중에 저만 강원도 출신이더라고요. 다 이제 강남에서 예. 학원 대치동에서 봤던 친구들이 와 있고 난다긴다 하는 다 1등들이니까 거기선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1등 할 수 없는 그 벽을 마주한 거죠. 거기서는 일종의 좌절을 맛봤네요. 좌절을 맛봤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뭐 당장 영어 실력이 좀 어렸을 때 다 외국에 살다 온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렇군요. 영어 실력도 따라갈 수가 없고 예. 뭐 여러모로 제가 할 수 있는 거에 한계를 부딪히니까 사실 거기도 다 1등만 모인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1등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가. 이게 경쟁이라는 게 결국에는 1등이 되지 못하면 어떤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거기서 엄청난 좀 내가 그럼 왜 공부를 하지? 이런 좀 자괴감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막 더 경쟁심이 불타올라서 1등까지 하게 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죠. 조금 전환이 생긴 거네요. 그렇죠. 민사고도 1등은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제 친구가 1등이었으니까. 근데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었고 왜냐면 아무래도 민사고는 좀 절대 평가를 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이제 서로 경쟁 의식은 있죠. 근데 그랬을 때 제가 내린 어떤 결론은 내가 전교 1등을 하려면 다 잘해야 되는데 네. 뭐 수학과 뭐 영어 다 잘해야 되는데 그거는 불가능하니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것 하나라도 잘하자. 그것만큼이라도 다른 친구들보다 더 열심히 하자. 조금 변화가 온 거예요. 아무튼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던 거기서 거죠. 그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았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느꼈을 때는 역사학이 저한테는 가장 흥미로웠어요.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뭐 어떤 그 이야기, 서사, 뭐 스토리텔링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었고 역사학이나 인문학에 관심이 많았어서 예. 그것만큼은 학교에서 가장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음악, 밴드 활동, 동아리를 하면서 밴드를 고등학교 때도 했군요. 네네 그때부터 민사고에서 밴드 하는 친구는 많지 않으니까 저만큼 밴드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 축제 때도 뭐 공연을 하고 하면은 제가 어쨌든 돋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노래를 잘했어요? 아니면 연주를 잘했어요? 둘 다 못했습니다. 다 좋아서 했던 건데 그 당시에는 또 젊은 타기보다는 어린 마음에 그 로큰롤 정신에 불타서 내가 기타를 좀 못해도 노래를 좀 못해도 나의 열정과 어떤 패기로 무대에서 퍼포먼스를 하면은 음악만큼은 진짜로 이기는 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즐기는 게 이기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음악은 정답도 없고 뭐 순위도 없고. 그래서 그때 엄청난 해방감을 맛봤던 것 같습니다. 음악은 어려서부터 좋아했어요, 그럼? 네, 중학교 때부터 좋아했었고 사실 저희 어머니가 원래 음악을 하셨던 그래요? 네, 분이셨고 노래도 하셨고 피아노 선생님도 하셨고 그래서 어머니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음악은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고등학교 때는 밴드 활동도 직접 네, 하고 계속 동아리 활동하고 자작곡도 만들고 뭐 데모음반도 만들고 예. 네, 그렇게 해방구로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공부는 역사학 위주 쪽으로 갔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다트머스 대학 역사 전공. 네네. 거기도 이제 이미 저는 전공을 역사학을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네. 지원도 했었고 가서도 바로 거기서 그 미국인 친구들이랑 밴드를 만들어서 그 캠퍼스에서 밴드 활동도 하면서 한국에서 하던 그런 그 시골 학교에서 했던 어떤 삶의 방식을 미국에서도 그대로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음악과 학업을 병행한 건 그건 계속 이어진 거네요. 그렇죠. 네. 학문을 쫓는 것, 뭐 공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재미있어했고 지금도 저한테는 글 쓰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또 음악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네. 거기서만 맛볼 수 있는 해방감이 있고 그래서 그걸 계속 좀 병행해 왔던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아주 큰 변화가 생겼다.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다. 또 경쟁만이 능사가 아니다. 내가 네. 좋아하는 거를 특별히 좀 잘해보자. 이런 네. 변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미국 아이비리그의 명문 대학에 들어간 이후는 또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그런 어떤 것들은 유효했는데요. 가장 컸던 거는 학문적으로는 미국에서 역사학을 대하는 방식이 한국에서 제가 교과 과정에서 배웠던 역사학을 대하는 방식이랑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그 암기 위주, 그 팩트들을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역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민족사관고등학교라는 이름도 육군사관의 사관이랑 다른 역사관의 고등학교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근데 그만큼 어떤 민족 본위적으로 국가 본위적으로 역사를 많이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경향이 좀 덜하고요. 그리고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뭐 사실을 암기하는 것보다는 주어진 자료들을 가지고 좀 설득력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글을 쓰는 말을 하는 이런 학문으로 많이 이해가 되고 있어서 훨씬 이제 재미를 많이 느꼈고 거기서부터 책을 사랑하는 그 습관이 생겼던 것 같아요. 사실 미국에서 역사 공부는 수업 듣는 것보다 그냥 책 보는 게 그렇죠. 책 보고 에세이 쓰는 거 그렇죠. 그게 전부더라고요. 그래서 역사학이란 학문에 좀 더 사랑에 빠진 것 같고요.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더 중요한 건 어떤 제가 한국에서는 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집단 정체성의 테두리 밖에 제가 일단 소수민족, 그렇죠. 이민족이 되어본 경험, 일종의 차별 경험도 했어요. 차별과 편견을 마주하고 혐오라고 할 수도 있고요. 혐오까지. 네, 그게 뭐 아무래도 제가 남성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덜하긴 했지만 제가 뭐 소수자성이 많지는 않지만 거기서는 분명하게 처음으로 이제 인종 민족의 입장에서 이제 그렇죠. 소수자가 되는 경험을 해보니 그 제가 속해 있었던 한국 사회에서의 어떤 그런 소수자에 대한 처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역으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인권 문제로 그렇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좀 다른 방식으로 제가 속해 있는 집단을 보게 되는 시발점이 어떻게 보면은 저는 미국 유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국 옥스퍼드 역사학 석사 과정까지 했네요. 네. 네. 그럼 아예 그냥 취미 붙인 김에 또 점점 더 공부가 재밌어지면 학자의 길로 가볼까 이런 생각은 안 했어요? 그 석사를 했을 때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굳이 영국에 가서 석사를 했던 이유는 사실 미국에서 학사를 하면서 느꼈던 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특히 강원도라는 분단도에서 태어나서 제가 갖고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역사적인 질문은 왜 분단이 되었을까? 왜 거기 식민지주의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데 저한테는 그 실마리가 미국이었어요. 어쨌든 민사고에서 한복을 입고 영어를 써야 되는
민사고는 영어 상용 정책이 있거든요. 아, 민사고 강의를 영어로 해요? 강의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영어로 해야 돼서 그래요? 한국어를 쓰다 걸리면은 법정에 가서 처벌을 받아요. 근데 그게 그리고 교복이 한복이죠. 교복은 한복이고 한국에 사는데. 그 전 참 되게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것 같았는데 네. 그런 이야기가 어떤 민족의 뭐 지도자가 되어라 아니면 민족 중흥 뭐 이런 식으로 앞서간 선진 문명 문화를 한국화해서 받아들여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애국조회 때 막 그 암송하고 네.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그런 이유가 대한민국이라는 그 근대 국가가 만들어질 때 미국에서 미국의 덕으로 어떻게 보면은 해방을 맞이한 그 것이 있었기 때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미국사를 제가 공부를 하게 됐었고 미국사를 공부하다 보니 미국이라는 나라는 또 영국에서 비롯된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석사학에 갔을 때는 영국에서 제가 미국 혁명사를 위주로 연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되게 학자로서의 관심이 많아서 박사까지 할까를 고민했었지만 석사를 해보니 학자는 저와 체질이 맞지 않는다. 안 맞아요? 네, 라는 결론을 지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까지도 계속 음악 활동은 병행했던 거죠? 계속 취미로 네, 제가 뭐 유학을 하면서 한국에 올 때마다 뭐 음반을 낸다든지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병행해 왔습니다. 또 음반 낸 게 평가도 좀 괜찮게 받고 상도 받고. 그게 이제 제 석사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말씀드렸던 그 로스쿨 입학을 연기하고서 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법조인이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뭐 관련 인턴도 하고 뭐 좀 이제 쉬는 시간을 갖고 있을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전범선과 양반들이라는 이름으로 혁명가라는 음반을 발매했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2016년에 한반도에서 또 촛불혁명이 그렇죠. 일어나는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 그때 좀 바삐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도 받으시고 방금 언급한 촛불 시위 100만 군중 앞에서 노래도 부르셨잖아요. 그때 그게 좀 결정적인 기회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사회적인 그 맥락이 흘러갔고 그 무대에 서게 된 거는 어떤 계기예요? 제가 처음 혁명가라는 음반을 냈고 아래로부터 혁명이라는 타이틀곡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곡을 직접 만들었죠. 네, 제가 그 옥스퍼드에서 혁명사 연구를 할 때 그냥 재미난 비유인 것 같아서 뭐 혁명사 연구할 때 아래로부터 혁명이다, 위로부터 혁명이다, 뭐 이런 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유를 들어서 이제 사랑 노래를 했었던 건데 이게 정치적인 맥락이 이렇게 되니까 저희 의도와는 상관없이 완전히 이제 그런 함의를 갖게 된 노래가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 창작자 입장에서 너무 흥미로웠고 저도 뭐 그 당시 어떤 정치적인 열망에 대해서 동의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참여하기로 했던 거죠. 주최 측에서는 마침 이런 상황인데 혁명가 노래를 부르고 사람이 있으니 좀 무대에 설 수 있겠냐. 본인도 뭐 흔쾌히 좋다. 그렇죠. 이렇게 된 거로군요. 네네네. 정말 좀 신기할 정도는 제가 당시에 실제로 그 노래 가사 중에 우주의 모든 기운이 그대와 나만을 둘러싼다라는 가사가 있었는데 우주의 기운하면 박 전 대통령이 쓰던 표현인데 실제로 제가 그분이 하던 연설을 듣고서 너무 시적인 표현이다 흥미롭다 해서 가사에 썼던 건데 그게 시적인 표현이 아니더라고요. 되게 직접적인 표현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참 신기할 정도로 적용이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100만 군중 앞에서의 노래 경험도 아마 본인의 인생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네요. 저한테는 전환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조인으로 되려고 로스쿨 학교까지 해놓고 잠깐 쉬거나 준비하는 기간이었는데 아예 로스쿨을 포기하게 만든 계기가 됐겠군요. 그렇죠. 이런 삶을 내가 계속 살 수 있으면은 물론 매번 100만 명 앞에서 공연할 수 있는 혁명적인 상황이 연출되진 않겠죠. 그러지 않길 바라는데 이렇게 내가 창작물을 만들어서 사회와 소통할 수 있다. 이게 내가 책에서만 연구했었던 어떤 역사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했었고요. 내가 법조인이 되어서 어떤 할 수 있는 역할보다 이게 훨씬 재미있고 의미 있다라고 제가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때. 그 밴드 구성원들은 처음에는 어떻게 만들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저랑 가까운 학교 동기들, 고등학교 친구들로 일단 구성을 했었는데요. 제가 그 2016년 이후에는 나는 아예 이걸 업으로 삼아야겠다. 로스쿨 안 가겠다. 그랬을 때는 거기에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그러면
다들 로스쿨을 가고 고등학교 친구들은 아마추어 밴드로는 하다가 네네네. 다 자기 갈 길 따서 갔군요. 갔죠. 예. 어디를 갔어요? 지금 뭐 원래 그 드럼 치던 친구는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고 있고 변호사가 됐군요. 네, 변호사가 되었고 베이스 치던 친구는 맥주 양조를 하고 있고요. 뭐 다들 각자의 이제 그렇군요. 주어진 길을 갔는데 음악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전문 밴드 구성원들로 다시 만든 거예요? 네, 그 이후에 제가 바로 입대를 했어요. 그때 생각하니까 예. 그러면 한국에서 예술가로 살려면 군대부터 해결하라. 그렇군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뭐 나중에 법무관이든 법무장교로 가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군 입대를 했고 군대 입대 갔다 와서 이제 수소문해서 한국에서 뭐 소위 말하는 좀 난다긴다 하는 전문 연주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제가 네. 같이 하자. 예. 그래서 모은 양반들이 지금의 4인조 밴드입니다. 그 먹고 살 걱정 같은 건 안 했어요? 난 이제 로스쿨 끝내고 변호사 되면 뻔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안정적인 삶은 분명히 보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네네. 그런데 내가 뮤지션이 되면 먹고 살 길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봤어요 그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오늘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사실 운이 좋았던 거는 제가 당장 저희 그 어머니 아버지를 뭐 보필해야 된다. 그랬으면 사실 못 내렸을 결정인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뭐 지원을 기대하거나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저는 제가 이제 여기서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야 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인디 음악가로서 그거를 해결하는 건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사업을 시작하고 뭐 그 외에 뭐 강연도 하고 책도 쓰고 이런 다채로운 활동들을 마구 해추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돈이 될 만한 건 다 해본다. 네, 뭐라도 일단은 하자고 하면 다 하자라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제가 군 제대 후에는 뭐 예능 방송 출연부터 시작해서 뭐 식당 아까 말씀하신 식당도 차리고 뭐 출판도 해보고 정말 별의별 거는 다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조금 돼요. 그래서 경제 활동이 제가 돌이켜 보니 그러니까 뭐 지금 월세는 내고 뭐 직원들 월급은 주고 있지만 뭐 당장 제 어떤 생계적인 불안감이 해결되지 못했고요. 저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로스쿨을 취소하고 예술가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도 저한테는 둘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내가 불안이냐 불행이냐. 이게 제가 로스쿨을 가서 앞으로 어때까지 제가 주어진 길이라고 생각했던 길을 갔을 때 내 동기들과 비슷한 길을 갔을 때 저는 약간 불행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제가 뻔히 보이고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안정적일 수는 있지만 제가 원하는 어떤 나의 자아를 실현하기는 힘든 길이다라고 생각했었고 반대로 예술가의 길을 택했을 땐 당연히 불안할 것이다. 근데 불안한 것보단 불행한 게 더 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불안을 택한 거기 때문에 뭐 후회는 없습니다만 불안하지 않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안고서 가야 하는가 그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화두이고 근데 그 개인적인 불안감이 최근에는 그 기후 생태 위기에 대한 어떤 환경적인 불안감 저희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 뭐 Z 세대가 앞으로 미래를 살아감에 있어서 가는 좀 막연한 엄청난 불안감이 엄습하다 보니까 그런 개인적인 어떤 생계적인 불안감은 좀 덮이는 것 같아요. 오히려 사회적 불안감이 더 커요? 더 크더라고요. 그 얘기는 네. 개인적 그 생계 유지의 불안이 조금은 해결될 모양이네요. 그거는 뭐 그렇진 않은데 아주 절박하면 그거 생각하느라고 겨를이 없죠. 배부른 소리일 수는 있겠네요. 아니 제 표현은 배부른 소리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음악 활동으로 어느 정도 사회적 인정을 받아야 그래도 좀 생계 활동이라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걸 제가 축하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정확한 표현이네요. 불안이냐 불행이냐. 불행보다는 불안이 낫다. 밴드 이름이 왜 양반네요? 그거 사실 별 생각 없이 미국에서 지은 건데요. 미국에서 아무래도 로큰롤 음악이 미국 음악이고 영국 음악이다 보니까 뭔가 그들보다 더 멋있고 싶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고 그러면은 그들이 갖지 못한 나만의 무언가가 무엇일까 했을 때 그 양반들이라는 표현이 그냥 재미있는 저한테는 이미지였어요. 뭐 요즘 뭐 다 양반들이니까 뭐 성이 있으면 양반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 이 양반 저 양반 하듯이 지은 건데 아무래도 한국에서 다시 돌아와서 그 이름을 쓰다 보니까 막 엄청 특히 또 막 뭐 민족 사관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하고 하면은 민족 정신이 수철한 청년 막 이렇게 많이 해석이 되는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별 생각 없이 지었다라고. 그리고 이왕 지은 거니 그냥 가겠다. 네, 뭐 그렇죠. 그리고 네. 1집, 2집, 3집 뭐 사랑가, 혁명가 뭐 이런 식으로 네. 내네요. 네네. 그 당시에는 더더욱 저한테는 어떤 내가 한국인으로서 외국에서 있다 보니까 계속 한국적인 로큰롤이 뭘까? 신중현 발전들을 제가 되게 좋아했었고. 그러니까 한국적 로큰롤이라고 그랬고 아까 우리 촛불 집회 현장에 부른 혁명가 정식 이름이 뭐죠? 아래로부터의 혁명이라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 좀 들어보도록 하고 우리 지금 밴드 얘기까지 했는데 오늘 시간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서점, 출판사 뭐 이런 등등 얘기는 내일 좀 마저 하도록 합시다. 네. 전범선 씨 만나고 있어요.